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스토리텔링을 엮어가서 투자의 방향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도 박진감 넘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날씨가 올가을 들어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주춤할 거고요. 하지만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 다음 주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예상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내년부터는 부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을 빼거나 여드름 시술, 제모와 같은 피부과 시술에서도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제는 이제 미래의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인재는 예체능에 능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핫했다면 요새는 이제 좀 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그런 인재들을 회사에서도 또 얻는다라는 건데 오늘 예체능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아주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보면 볼수록 마성을 가진 두 남자입니다. 이항영 위원과 이규찬 기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놀림님께서 직접 이렇게 두 마성을 가진 남성과 진행하는 이혜림 아나운서가 좋겠다고 하면서 그 인용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예체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안 친하세요. 체육과 왠지 너무 단정해버리시는 기분이 나쁜데요. 어떠세요? 그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좀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이창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강백호였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앞에 붙어요. 마음만 강백호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요,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 힘든 세대잖아요, 저희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이거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보릿고개 보내시느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체능을 그 즐길 새마을 운동을 저희가 거죠. 많이 했고요. 정말 한 달에 2번 저희가 그 청소 이런 거 하러 다녔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새로 개발한 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쓰레기 주스러 다녔어요. 정말 그런 세대인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학교 체육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고등학교 출신이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학교예요. 지금도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 체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 특별한 반이 있으면 운동팀에서 그거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이스하키 룰 갖고 체육 시험 본데 저희 학교랑 몇몇 학교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래도 나름 친했네요. 옆에서. 직접 하진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스하키 하는 학생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얘기해서 연대, 고대 다 갔고요. 지금도 제 친한 친구들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있는 집 자제라는 사실? 아니요. 운동했던 친구들. 아니요? 아니죠. 저는 보릿고개 세대. 보릿고개. 네. 그 예체능을 잘하는 남학생은 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히 예술적 감각이나 남다른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더 많고, 동그리 안경, no. 오락부장은, 이제 오빠, 너무 그런 인기 많은, 그런 인기 많은, 예체능에 능한 사람들이 좀 더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체능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이어갑니다. 국영수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젠 예체능까지 완벽해야 살아남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창의력 대장이 대접받고 운동 하나쯤은 마스터해야 인기 관리도 쉬워진다.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는 스포츠, 농구부터 국내외 관련 산업과 유망 직종까지 예체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공부 잘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반장도 하고 인기가 많았다면 네. 지금은 좀 더 피곤해진 것 같아요. 운동도 잘하고 또 사교적이어야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요.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 종목이 바로 농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네, 여러 가지 스포츠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고요. TV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응답하라 1994 저희도 한번 다뤘지만은요. 농구가 핵심 그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드라마까지 다시 한번
지금은 유행하고 있고요. 사실 그 당시만 하면 농구의 한국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 그 예능에서도 이제 못지않은 인기를 있는데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KBS에서 네, 맞아요. 끌고 있다면서요. 우리 종목 이번에 종목으로 농구가 선택이 됐는데 네. 뭐 박진영 씨, 서지석 씨, 존박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림 같은 슛들을 날려서 야 농구 정말 잘한다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봤는데 그냥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네. 농구에 대한 관심이 좀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N에서인가요? 바스켓볼. 네, 바스켓볼 있죠. 일제시대 때. 네, 네네. 또 그때 그 농구를 재현하면서 오늘의 그 히든 차트 농구와 관련해서 어떤 재미난 것을 저희가 준비했냐면요. 네. 세기의 농구 베스트 슛입니다. 베스트 슛. 네. 근데 근거가 이번 있는 건가요, 이게? 근거가? 차트 순위는요. 네. 농구를 좋아하는 담당 PD의 마음대로 차트입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위가 NBA 결승 마이클 조던 버저비터고요. 2위가 LA 올림픽 여자농구 준결승 한중전, 3위가 슬램덩크 능남전 결승 3점 슛.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PD만 알 수 있는. 멋진 화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위의 화면부터 실제로 동영상을 감상해 보시죠. 네, 지금 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1998년 6월 14일 NBA 결승 6차전 유타 재즈 대 시카고 불스 10여 초를 남겨두고 1점 차를 뒤지던 볼스. 네, 파고들다가 슛! 네. 슛! 대사 골이. 듀어즈 공격에서 마이클 조던의 점프슛 비저비터로 역전승했습니다. NBA의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조던. 이래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네요. 농구 에어 조던 있잖아요. 뭐 완전히 대박 히트 쳤고요. 사실 그 당시에 브랜드 따갔고요. 길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네. 취미로 모으고 있는데 값이 너무 올른 게 GD가 갑자기 그걸 모으기 시작해서 값이 뛰었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게 몇 초 남겨두고 역전승이었는데 이때 분위기가 참 대박이었을 것 같네요. 네. 2위가요. LA 올림픽 여자농구 준결승전이에요. 이것도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네. 아유, 아유 올드하네요. 추억의 화면이. 느낌이 물씬 나는 네. 화면인데요. 저게 언제인 거죠? 그럼 몇 년도 LA 올림픽이 네, 84년도. 네. 것만으로 승리할 수는 없는 어우, 네. 그 중계 톤 자체가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아직도 냉전의 무대였던 올림픽이었잖아요. 역대 구기 종목 최초로 4강에 올랐던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보면 지금이면 다 중국이라 그러지만요. 그 당시는 미수교였고요. 6.25 때 우리가 전쟁을 했잖아요. 네네. 더 쉽게 하면 빨갱이였어요, 저 사람들이요. 네,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중공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갖고 지금은 뭐 같이 뭐 형제국가지만 그 보자. 정말 눈물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구기 종목에서 4강에 들어갔고요. 결승전에 갔는데 사실 결승전은 세계 최강 미국이랑 붙어서 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한국의 영웅이 됐었죠. 그때 여자들이. 저기 은메달을 은메달 땄죠, 달성했었죠. 결국은요. 그래서 미국전보다 중국전이 저기 네. 굉장히 뜨거웠던 그러니까요. 전자였었나 네. 봐요. 참 공산당을 물리치고 승리한 뭐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그러니까요. 요새는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때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일전에 이렇게 더 감정이 커지지만 3위는요. 아 이건 뭐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담당 PD의 취향을 반영해 네. 슬램덩크의 최종 3점 슛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네, 제 별명 중에 하나였던 강백호가 활약했던 경기인데요. 보십시오. 저기서 중요한 마지막 슛을 던져야 되는 순간인데 네. 주인공 강백호가 다닌 북산과 그 전국대회 진출권을 누르고 지역에서 호적수의 능남하고 네. 경기를 하는데요. 네. 이때 사실은 감독이 지병으로 쓰러지면서 지휘자의 저 부재. 사람이요? 이 와중에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스타가 아닌 저 친구 강백호가 아니잖아요. 조연, 아니에요. 조연. 주인공이 아니 전혀 조연. 3년 내내 조용히 슛만 던지던 네. 이 조연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네. 승리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안경 선배, 네. 권준호 역할 맞죠? 네. 어떠세요? 저런 역할 보니까 뭐 강백호의 별명을 가진 이규찬 기자로서. 사실 저기서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네. 아까 이 마이클 조던의 사례를 보지만 항상 스타가 마무리를 하는데 스타가 아닌 네. 조연들이 묵묵히 일하는 조연. 그러니까 우리 PD가 약간 좀 비주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꽂은 게 아닌가. 이제 인피스 네. 이거 지금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그만하시고요.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농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 이 새 동영상만 봐도 느낌이 확 오네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한중전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아주 아기 딸에서 기억이 안 나죠.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이거 조금 오버 못해서. 작고 아주 아기 때였어요. 네. 일사후세 때도 아마 농구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부터 슬램덩크까지 멋진 농구 플레이 샷 만나봤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예체능에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
예체능 최근에 농구가 많이 뜨고 있고요. 유망 직종으로 예체능과 관련한 직종이 많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그리고 과외, 문화체육관광부, 승부욕, 그리고 상품으로는 나이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체능과 관련한 SNS 기반 빅데이터 몇 가지 소개해보고 갈까요? 네, 오늘 마침에 우리 스토리 보니까 SNS 상에서요, 이런 게 떴어요. 저질 체력으로 회복하는 나이키, 뭐, 위런 이런 게 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이키가 이제 신발을 보시면요, 조그만 칩이 들어있잖아요. 네. 요즘 보면 아마 아이폰 쓰시면 기본 앱이 달려있을 텐데요. 각종 여러 가지 뭐,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직접 올리셨어요.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걸 딱 클릭해보니까요, 포인트 아이라는 게 상장 회사거든요. 딱 더 눌러보시면요. 지금 이것도 에러가 뜨는데요. 일시적으로 무슨 접속에 에러가 있다는데 내용을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회사의 내용 같은 게 같이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그 옆에 기업 뉴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네. 내용이 같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GPS 수신칩하면 또 예를 들어 텔레칩스 이런 것들이 같이 설명되는 것이 SNS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활용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와, 옛날에는 신발에 이거 칩 붙이는 게 운동선수만 주로 했던 거네. 이제 일반 사람들도 칩을 붙여서 얼마 칼로리를 썼는지, 네, 맞습니다. 내가 얼마큼 떼는지 알 수 있다. 그거 맞아요. 그 신발 사시면 요즘은 비싸겠다. 근데 요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기본 그래요? 품목이 들어있죠. 들어있고요. 그 아이폰 같은 데 쓰시면 거기 하고 나서 바로 치시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서 바로 링크가 돼서 바로 올라가죠. 내용들이. 세상 참 좋아졌네요. 네. 네. 사실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 농구에 관련된 네. 상당히 감성 동향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농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키워드들이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언급이 드라이도 많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10월 29일 날 트위터상에서 굉장히 좀 농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때가 빨간색이 이렇게 휙 뭐였냐면 올라왔네요. 네, 이때 예체능 그때 농구편이 방송되면서 사람들이 그 경기 장면을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너무 재밌고 네. 감동적이었던 거죠. 확실히 그 방송이 영향이 이런 스포츠 인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뭐 예체능 우리 동네 예체능인가요? 저는 네. 아쉬운 게 이수근 씨가 네. 이번에 도박 혐의로 갑자기 못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편집이 다 됐대요. 정편집이. 그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SNS를 통해서 예체능에 대한 빅데이터 점검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예체능은 잠깐 약간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중심에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예체능은 이제 그 여자분들이요. 음악이나 미술 하시는 분이 했었고요. 사실 네. 그 아까도 아이스하키 잠깐 이제 제 고등학교 얘기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때 아이스하키를 하는 친구들은 대학교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잘하는 애도 있는데 한 명 잘하면 같이 연대 고대 그냥 같이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도 2명이나 국가대표를 했는데 선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국가대표 했을 당시에 그 당시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그 당시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요즘 이제 주위에 보세요. 아직도 아기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까지 모르시겠지만 요즘 참 초등학교 4, 5학년만 되더라도요. 주위에 태권도 장가점에 가면 학생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권도 공부해야 되니까? 5, 6학년 되면 공부하고요. 네.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애기들. 네. 그래서 사람들 오잖아요. 태권도 원장님들이 직접 그 차들 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뭐 전냄새밖에 안 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태권도 하면 키가 안 큰다는 엄마들 얘기가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왜냐면 네. 문대성 선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되는 분이요. 그분도 지금 190이거든요. 또 지난번에 이연패인가 태권도 한 여자 선수 있어요. 17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태권도장 직접 가보시면요. 저 이항영 의원이 정말 사실만 얘기한다 아실 텐데요. 딱 써 있어요. 키 크기 프로젝트가 기본이야. 태권도장은요. 태권도 운동받은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고요. 사실 중학교 가면 애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는 운동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가면 막 뛰어다니는데 그게 다 내신 체육하는 거예요. 네. 다 돈 내고 불쌍해요, 학원 하는 거예요. 애들. 철봉 그리고 과외 받고, 체육 과외를 받는 드리블이는 거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외고 가려고 다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시키는 거예요. 사실 태권도장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태권도 도장이에요. 스탑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 분석할 때 태권도장의 사람들 인원수 체크하면 경기 변동을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데이터라는 거. 국영수하고는 못 끊으니까. 그렇죠. 국영수 꼭 배워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경기 나빠질 때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요즘에 학부모들 보면 저는 기억나는 게 공부만 해라 이래갖고 네, 예체능을 학교에서 전혀 못하게 해서 네, 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뭐 약간 뭐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저도 어떠셨어요? 외고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는 외고 출신.
고1, 고2, 고3 달리기 100m 달리기 기록이 똑같아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머. 근데 아니 여기서 진짜 폭로다. 근데 거기도 이거 이렇게 하면 체육 잘안 되지 선생님 않나? 계시잖아요, 체육 선생님. 근데 최 선생님 하시는 게 뭐냐 요만한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자율학습 감독하세요. 너네 공부 잘학습 잘하고 있어? 국영수 잘하고 있어? 이러는 네. 거예요. 다시 되면 저도 외고에 가서 체육 선생님 해야겠네. 돈만 벌면. 그래서 솔직히 아유. 뭐 중학교 3학년 모든 기록을 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네. 3학년 내내 채웠는데 오히려 좀 체육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일 정도였어요. 네, 안 된 사춘기를 보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왜 예체능 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거나 아예 엎드려 자거나 수업에 안 들어오거나 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외국은 어때요? 아유,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학업을 아예 포기한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침에는 자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이거였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라고 NCAA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학업 규제를 만들어놔서 이거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정도의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운동선수로서 역할을 충실하려면 사회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미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풋볼 선수 워낙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가고 안 받아주는 게 성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전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코치들이 열심히 가서 공부시키라 하는 거 많이 나오죠. 뭐 그런 게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제 꿈도 못 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 엄마들이 좀 하키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애들을 국가대표 프로 선수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니라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과 체력적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같이 협업도 하고요. 팀워크 플레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엄청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도요. 너 무슨 운동했느냐가 꼭 들어가고요. 그중에서도 팀 플레이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죠. 네. 그래서 주장했다 이런 거 보면 큰 명예직으로 보는 것이고요. 저는요, 네. 그 안 그래 보이지만 저 굉장히 운동 좋아하고 100m 15초 뛴 사람이에요. 여잔데. 대단한데요? 근데 대학 갈 때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네. 체육대학을 가셨어야죠. 그러면. 체육대학 갔어요. 네. 실제로 먼저 개인적인 해드리면 저희 그 아들이 있는데 지금 고2인데 지금 태권도 다니고요. 저기 애들도 가르쳐요. 그 봉사도 하고요. 저희 딸은 대학생인데도 고3까지 이거 태권도를 해갖고요. 자기 제자들도 많아요. 그걸 엄청 자랑질하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포츠계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지난 8월에 대한민국 스포츠 100년 지계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정말 캠페인스럽게. 근데 좀 재미없잖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잔뜩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 실제로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야, 명문대에서 이렇게 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한다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명문대 어떻게 가냐고 다 쫓아와서 그걸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명문대생이 직접 얘기하니까 어머니한테 더 와닿았던 거죠. 그거 기억 안 나세요? 페이스북이요. 그 주커버거 만들었더니만 네네. 실제로 아이들 쉽게 얘기해 뺏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하버드에서. 맞아요. 누구한테 뺏었어요? 그 그거? 쌍둥이 조종 경기 조종 선수다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그만큼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외국에서 보면은 농구부나 그 치어리더 하는 학생들이 모범생인 경우가 대부분 바로 다 그런 폴자고 거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스포츠 종목의 인기가요. 기존 선수들의 인기에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타 선수가 나오면 그때 막 좀 유행처럼 몰려요. 박찬호 뜨면 야구, 그다음에 류현진 뜨면 또 야구 하지만 박세리 골프죠, 박태환 수영이죠. 최근엔 소년제 체조까지 소년제 체조까지. 김연아 피겨. 와, 그쵸. 딱이죠. 각 분야에 뭐 이름 날렸다, 금메달 땄다면 엄마들이 다 애들 끌고 그 종목으로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요. 유행 따라 삼천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들도 하고 싶어 하지만은요. 거기서 보면 멘트하는 코치들이 있어요. 아마 제 말씀 공부하는 분 많을 거예요. 애들 인라인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선생님인데 일주일만 가면요. 얘는 기본은 국가대표라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하라고 계속 하게 만드는. 중국 학원에 보내세요. 중국 학원들 보면요. 저희가 딱 이 2시간 배웠거든요. 근데 조선족 분이 저희 애를 가르쳤는데 서울에서 가르치는데 딱 2번 가르쳐 하는 얘기가 얘는 중국어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중국어 타고난 애라고. 그게 다 멘트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 꼬시고 이런 거니까 정말 네. 정말 알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즘 우지원 씨 뜨잖아요. 우지원 농구교실에 예전부터 박찬숙 농구교실하면요. 지금 인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포츠들 다 있어요. 차범근, 차범근. 송정국, 네. 서정원. 차범근 씨는 완전 고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올해 프로야구 인기가 굉장히 또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야구에 대해서도 한번 그 방송을 해드려서 그때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인기가 예전만큼은 아니라면서요. 네, 오늘 사실은 프로야구 관객 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좀 소홀하고 보이지만
해외 그 거물급 선수가 많이 갈 때 그때를 계기로 국내 프로야구가 좀 침체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19단 나오잖아요. 마치 네. 아파트 분양시장처럼 뭔가 이렇게 화랑일 때가 가장 꼭지다. 그래서 19단이 나오면서 오히려 프로야구는 이제 침체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네네. 말이 나오는군요. 스포츠 분야의 판도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요. 그 초반에는 엘리트 교육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하나 따고 두 개 따고 금메달 하나 따면 정말 집 사주고 이런 분위기인데 요즘 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보면 개발도상국이 워낙 그렇게 많이 하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뭐 이 엘리트 지역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체육 쪽에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커뮤니티 지역에서 같이 운동하고요. 같이 트레킹하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 같이 타고 수영도 같이 하고 뭐 취미 삼아서 수준에 맞게들 같이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대세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좀 1등 제일주의로 은메달은 좀 인정 안 해주고 좀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만 열광.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세는 것은 대한민국이랑 일본밖에 없어요. 전부 다 메달 숫자 전체로 세는 거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제가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는데요. 네. 제 말씀 들으면 저 친구 정말 딱 진실만 얘기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딱 느끼실 거예요. 공원에 가잖아요. 미국의 뭐 LA건 공원에 가보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의 다 백인이에요. 운동이 실생활로 네, 걷는 분들이 있어요. 걷는 것도 운동된다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가 외국만뿐만이 아니에요. 올림픽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자유로 공원 가잖아요. 거기도 요즘 외국 분들 많이 사잖아요. 간혹가다 뛰는 분이 있거든요. 100% 외국인입니다. 100은 거짓말이지만 98% 외국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나갈 분야가 하나 있어요. e스포츠입니다. 맞아요. 네,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e스포츠 탄생시켰지만 그때 우리만의 잔치였다면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대회를 롤드컵이라고 하는데 롤드컵에서도 우리나라가 재패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스포츠거든요. 롤드컵 이번에 우승한 친구가 페이커라고 불리는 이상혁이라는 친구인데 18살이에요. 18살에 세계 정복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게 올림픽 종목이 되면요. 금메달 딴다. 엄마들이 다 애들한테 키보드랑 마우스 주면서 야, 너 오늘부터 게임해.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그때 4대 중동 얘기한 것처럼 그쵸. 자랑스럽네요. 네, 잠시 속보 나오겠습니다. 이규찬 기자. 네, 이규창입니다. 오늘 속보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삼성전자가 2014 시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에서 메인 스폰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올해 내년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하면서 네. 삼성전자가 많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롤드컵 인기에 편승해서 작년 9월에 롤드컵 팀 2팀을 인수해서 맞아요. 본격적으로 프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롤드컵 삼성이 찍었다.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규창이었습니다. 특종 맞습니까? 네, 단독입니다. 네, 단독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기자 같기도 하네요. 기자 맞으셨네요. 네, 기자. 맞아요. 아, 네. 어색합니다. 마지막 멘트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하는 거. 네. 자, 이제 최근에 스포츠 빅데이터 전격적으로 도입돼서 승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 빅데이터 하면요. 이게 보면 재작년인가요?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겠는데요. 머니볼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네, 이게 네. 2002년에 실화를 배경하는 건데요.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진짜 그 메이저볼 게임의 그 구단이 있는데요. 매번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구단주가 새로 왔는데요. 뭘 생각했냐면 아예 정말 이름은 없지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거를 빅데이터로 진짜 여기 계산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네. 딱 그래서 선수를 다 뽑았어요. 그래갖고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한 쾌거를 이뤘다는 영화인데요. 바로 빅데이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라면서요? 실화예요. 네. 뭐 앞으로 스포츠계는 빅데이터 없으면 이제 안 그럴 됩니다. 것 뭐 같아요. 전통적으로 예전에 보면 출루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기록만 가지고 평가했다면 요즘은 네. 그렇지 않아요. 스포츠 전문 채널이 ESPN이 만든 시스템이 토털 QB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미식축구가 미국에는 가장 큰 스포츠잖아요. 이걸 분석할 때 미식축구에서 뭘 많이 보냐면 패스 성공률을 봐요. 네, 맞아요. 그 공을 던지는데 성공률만 봤을 때 1등인 친구가 이제 그리핀이라는 선수가 있고 네. 32위는 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봤더니 순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에 패스를 했느냐,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 이런 패스의 질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걸 네.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로 영상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토털 분석 시스템을 만든 거죠. 요즘 보면 이렇게 우리도 축구 국가대표에 보면 명지대학교인가요? 명지대학교 사회초교 이렇게 하나 단 날고 나서 티커 나오고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발전되면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프랑스 오픈 지난번에 테니스 대회를 했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오픈인가 6월인가 했는데 그때 IBM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슬램 트래커라는 걸 해갖고요. 그 선수들의 어떤 장점을 한 3가지 정도 뽑아갖고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했을 경우에 더 이 우승할 확률이 있냐, 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IBM은 앞으로 주목하세요. IBM이요. 우선 하드웨어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빅데이터 쪽에 기술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고 있어요. 요즘 보면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 때 지금 거기에 프로젝트를 IBM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군요. 빅데이터 정말- 분석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뭐 테니스뿐만이 아니고요. 야구, 뭐 농구, 미식축구, 엘리트 스포츠는요. 점점 높은 수준으로 워낙 시장이 커지니까 돈도 많잖아요. 점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그 NBA에서는요. 선수들의 그 움직임을 다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립을 몇 번 튀겼는지, 네.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볼을 몇 초를 갖고 저걸 있었는지를 분석해요. 네, 일일이 분석을 해서 모든 경기마다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이게 스포트 UB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결과를 태블릿 PC로 딱 보면서 감독들이 이 자식이 못하는데 이 자식이 좀 움직임이 둔해졌는데 교체해야겠다. 이런 걸 바로 결정하는 거죠. 제가 하나 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더 깜짝 놀랄 거 얘기해 드릴게요. 유럽의 축구 좋아하시는 분 UEFA 게임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 유럽 축구 감독들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보면 히트 맵이에요. 히트가 열이고요. 맵이 네. 지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점 기술한 것이 어떤 선수들의 드리블하는 방향, 예를 들어 박지성이 어떤 페인트 모션 한다. 이런 걸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점 기술이 어디서 오냐면 이스라엘에서 로켓이죠. 네. 로켓의 궤적을 찾아라는 것을 원용해갖고 만든 게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열추적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축구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 때 무슨 기술 분석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전이고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히트맵으로 선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딱 이거죠 요즘에. 이제 뭐 플레이 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가 나오고 경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이제는 바로 번영이 되니까 코치나 이제 뭐 감독이 무슨 감이라든지 뭐 믿음에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데이터로 모든 걸 승부를 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의 그러면 승부를 너무 예측할 수 있어서 좀 재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그것만은 같아요.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스포츠에도 빅데이터가 적용돼서 더 스마트해지기 바랍니다. 딱 한 종목 이어질게요. 네, 오늘 예체능과 관련한 딱 한 종목 공개해주세요. 이거 화면부터 보여드리면 딱 이해하실 텐데요. 동아 소시아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무슨 회사냐면요. 실제 얘기하면 포크리 스웨터 아시잖아요. 저희가 뭐 특정 상표이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포카리 스웨트가 사실 운동하면 목마르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작년 유행한 우리나라도 유행했던 거가 특정 또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카페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말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전통적으로 개장 오래됐고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포카리 스웨트를 만드는 동아 오치카르 회사가 일본이랑 합작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은 49%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동아 소시홀딩스. 그러니까 말이 딱 되는 거죠, 이게. 네,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규찬 기자 공개해주세요. 웬만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 큰 종목이지만 네. 오늘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 왜 유명하냐? 뭐 저는 다른 거 빼고 오늘 롤드컵의 수혜주다. 앞으로 롤드컵이 대세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캐치하고 그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능력만으로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잘 대응해 낼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게임이 뜨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컴퓨터 굉장히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엄마들이 프로게이머 시키겠다고 집에 온갖 PC 모니터 다 바꿔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고급 제품에 다 삼성 것이 들어간다는 거. 제가 롤드컵 얘기할 때 관련주로 SK 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똥컴은 가라. 기억 안 나세요? 맞습니다. 똥꼬문가는 그때 딱 그거 지금도 생각나네.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2주의 비긴을 공개를 드디어 할까요? 네. 선정하는군요. 네, 드디어 선정입니다. 새로운 분들께서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공주 이뻐님과 우상현 간다님이 2주의 비긴 당첨자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디어 마음에 드는데요. 공주 이쁜님. 네, 저는 그러니까. 우상향 잘 주식 안 하시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프로 오른쪽으로 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어저께만 봐도 네. 우리가 퇴직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네. 근데 공주 이쁘님이 미래에셋증권 얘기해 네. 주셨고요. 네. 아연님께서는 그 현대중공업 네.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씨라고 의견 주셨고 빠빠빠 저 제가 그때 춤췄을 네, 때 저 오늘 예체능 주제랑 너무 딱 맞아요. 예능에 강한 MC. 오늘 한번 피하라 합니다. 뭐든지 잘하시잖아요.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추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김장 많이 하시죠? 이번 주에 저희 집도 하는데. 그래서 김장에 관련한 시장 규모와 유망 산업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